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 비료를 끝났고요. 물론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오늘부터 재개발 투자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인 아파트 배정 기준,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제 물딱지를 골라내는 방법일 건데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모든 걸 배운다는 거는 사실 용어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하나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재개발이나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의해 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는 거랑 일반 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받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르니까 용어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 작용하는 메커니즘도 다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통용해서 쓰죠. 그래서 뭐 조합원 분양권이니 조합원 입주권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조합원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물론 국가에서도 쓰기도 해요. 근데 맞지 않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원은 아파트 물건이 주어질 수 있는 분양 대상이냐, 분양 자격이냐 이런 용어로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하면서 이 물건은 분양 대상이 있다 없다, 이 지역에서 이 빌라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물딱지다 뭐 이런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분양 대상이 있다, 분양 자격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표현은 조합원 물건 중에서 이 빌라는 분양권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건 일반 분양자들이 받는 거고 조합원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분양 대상이 있냐 없냐라는 걸 따지게 될 건데 그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권리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념과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산정이 되면 그 권리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합산 배제라고 불러요.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것들이 법률 용어라면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당연히 상대적인 개념을 생각난 거죠. 권리 산정이 됐으니까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추려서 이거 뭐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요. 약간 좀 빠져 있는 물건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내 물건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아파트 배정에서는 제외돼서 빠져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8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주거든요. 89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1제곱미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붙이고 싶죠. 1제곱미터만. 이랬을 때 1제곱미터를 내 안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권리산정 기준의 날짜에 맞거나 어떤 기준에 맞으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산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합산이 안 돼서 이게 제외가 된다면 합산 배제가 되는 거죠. 내 소유권은 왔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산 배제가 되는 순간 그거는 나의 소유권은 있지만 분양 대상, 분양 자격 기준에서는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분 쪼개기, 지분 합치기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쪼개기 합치기를 할 때 합산이 되고 합산이 안 되고를 따지는 게 분양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에 어떤 큰 논리적인 맥락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 물건은 물딱지다. 이건 아파트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조합원이어서 물건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땅, 건물, 도로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물건은 합산이 돼서 아파트를 배정받는 기준이 되고 한 개 물건은 아파트 배정받는 기준에서 합산 배제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배울 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법령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 물건 예를 들어서 도로 지분은 90제곱미터 그다음에 뭐 도로 지분은 60제곱미터 또는 뭐 이건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재개발일 때, 재건축일 때,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이 사업들마다 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재개발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죠. 많이들 하시니까.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도 다르다는 거죠. 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새는 외부적인 모양새는 같아요. 이거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봤더니 얘는 재건축이래. 재개발과 뭐가 다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태생적으로 다른지는 지난 영상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다르대요. 그러면 다르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아파트를 몇 평 받을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뭐가 됐죠?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 있고요. 시행령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요.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을 예를 들면 이게 서울이냐, 대구냐, 부산이냐, 인천이냐에 따라서 요 지역별 조례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좀 5분씩이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걸 한 5분 정도 잡고 있잖아요. 너무 짧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는 못 다루죠, 한 번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재개발의 규정, 서울의 가로수 정비 사업의 규정, 대구의 재개발의 규정, 부산의 가로수 정비 사업의 규정 다 따로따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배정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았고요. 제가 내일부터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해나갈 건데 챕터를 정해서 서울의 재개발, 서울의 재건축, 서울의 가로수 정비 사업, 서울의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력이 좀 늘면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보면 이제 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받을 수 있었어. 근데 대구는 못 받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서울 거 기준을 가지고 와서 대구에서 아 이거 아파트 못 받는구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저평가된 물건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상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물건들 찾아내서 일반적인 상식들이 이걸 아파트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내야겠죠. 네,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